명백한 불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스스로 지지 않고 있는 경자 유전을 하지 않고 있는 농지법 위반은 이건 처벌 대상인 거죠. 공소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2019년부터 농사 안 짓고 있으면 그건 처벌 대상인 거예요. 자, 토지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는 우리 임세은 부대변님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불법 딱 5개로 또 보도를 해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96년 농지 취득 이전에 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논리가 작용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원산지 표시자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다. 야, 내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제 이전에 차렸던 음식점이야. 그래서 난 표시 안 할래.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법이 탄생하고 그 이전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 그 68년도부터 96년까지는 처벌하지 않겠는데 96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스스로 지지 않고 있는 경자 유전을 하지 않고 있는 농지법 위반은 이건 처벌 대상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그 공소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6년부터 이 공소시효가 아마 한 7년쯤 될 것 같은데 2019년부터 농사 안 짓고 있으면 그건 처벌 대상인 거예요. 농사는 누가 져야 되냐? 농지 자격 취득 증명 이 조사를 받아보면 관계 기관에 나가서 일단은 토지에 있는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농작물이 있다 하더라도 인터뷰를 해요. 거기 토마토 심으셨나요? 감자 심으셨나요? 농사를 어떻게 졌죠? 씨앗은 언제 뿌렸죠? 직접 농사를 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접 농사를 안 지고 있다, 직접 농사를 안 지고 있다고 소유주가 하면 그럼 소작농을 부리고 있는 건데 소작농을 부리지 말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경자유전 원칙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거예요. 물론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그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혹은 뭐 국내 인부들한테 지시를 내릴 도움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죠. 여기 씨를 저기 뿌려라. 그러니까 채용은 할 수 있어요. 근로상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농사를 직접 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조차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강원도에 계시니까 잘 아시는구나. 오늘 마음 편하네요. 어제 이런 얘기했으면 계속 옆에서 뭐라. 이게 변호사님이랑 방송을 하니까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거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명쾌하네. 명쾌합니다. 아주 명쾌하네.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원호 구청장이. 네, 맞습니다. 그 1996년도 이후에는 농지법 위반이고 그 전에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못 박혀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상 좀 그 위법행위라고 위헌행위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그게 면책이 되는 건 아닌가 보죠. 그럼요.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땅을 증여를 했었어야죠.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야죠. 명확히. 증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인 거고 정무적 정치적 판단은 본인께서 이 구청장 3선을 하시면서 정치를 할 거면 그러면 이러한 재산관계는 정리를 해야죠. 그것이 사실 맞는 수준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건 그냥 카더라예요.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어, 얘기예요.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빵 뜨게 된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 한두 마디 해주면서 지금 확 떴잖아요. 사실은 본인도 그 기초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정원호 구청장 정말 일을 잘한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참 잘한다라고 몇 마디 해주니까 이게 이른바 친명픽인가 이러면서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떠오른 건데 사실은요 정원호 구청장은 친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원호 구청장은 누구 라인이냐 굳이 따지면 임종석 라인입니다. 그리고 친문 라인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정원호 구청장 그 공천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임정석 의원과는 거의 뭐 호용호제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모자진 출신일 거예요. 아마 임정석 의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넘버 2 아닙니까? 다음 대선에서. 맞아. 그러면 나를 견제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잘 모르는 정원호를 밀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그때 정원호 총장 칭찬 몇 마디 해가지고 떠오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주변에서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본 뜻을 몰라서 하는 행동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데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서울시장을 원하는데 정원호 구청장은 구청장 하다가 서울시장 되면은 그 다음 행보는 뭐 대선 나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랑 결도 안 맞고 뭐 공유하고 있는 히스토리도 없는 그 정원호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내심 했을 것 같다. 뇌피셜입니다. 이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미국 가기 전에 시원하게 그냥 아니 그러면서 피셜 다 근데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예.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아니 예. 왜 갑자기 농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 나왔을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농지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경자 유전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어디서 삐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걸린 게 정원호다. 이게 무슨 우연이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게 있지 않나. 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게 깊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중계 보고 봤다가 또 떠들어 본 거고 거기에 그냥 자다가 SNS에 글을 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다. 즉흥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원호 구청장의 빨간불이 사실 서울시장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 혹은 아니면 적어도 뭐 수석급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를 밀어주려면 장관급으로는 채용을 할 건데 이거 지금 이렇게 농지법 터지고 통일교 터졌으면 인사청문회 힘들죠.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는구나. 장관의 이해운 장관도 그랬고 뭐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후임 장관도 지금 선정을 못 하고 있구나.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 체제로 가고 있죠. 네, 여가부도 그렇고 지금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 해양수산부 장관만 하더라도 이제 또 아직도 후임 선언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권이 이렇게 장관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지금 남아 있는 장관은 국회의원들 겸직하고 있고 있는 그 순수한 장관들은 없고 이러면 중요한 정부 시스템이 마비가 됐을 때 생각하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동구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성동구의 개발 모델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제 성동구가 원래는 공장 지역이었다가 완전히 탈바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꽤 성공적인 모델이고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는 구청장으로서의 능력은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역 안에서도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성동구라는 지역이 과거에는 보수층에 유리한 지역이었지만 여기서 내리 삼선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한테도 위협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얘기고 참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회를 보통 잡을 때에는 우리가 잘해서 잡을 때도 있지만 그렇죠. 저쪽 집안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잡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뭐 워낙 잘 나가고 뭐 의석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지금 선거 쉽을 것 같고 이런 먹을 게 많은 선거는 결국은 이게 피 터지는 내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정원호 구청장에 관련된 정보들 혹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제보 기다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수정할 게 뭐냐면 우리 김근혜 대변인 말씀 중에 이 성동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원호의 그 힘이 있었다. 정원호 때문에 발전됐게 더 발전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금 전화 연결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자 제가 아는 그 지식에 의하면 한번 해보세요.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고 제가 아는 지식에 나는 있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벨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고도 제한을 다 풀어줬어요. 층수를 올렸습니다. 한 50층 올려요. 그래서 트리마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크로 어쩌고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성동구가 더 발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랬죠? 유동인구를 늘리자라는 작전으로 가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면서 그 개발 층수를 확 낮춥니다. 확 낮추면 자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과 대청점에 있던 국민의힘 관련된 구청장들은 시장하고 싸웠어요. 우리는 낮추지 말아달라. 조금만 더 올려달라. 근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원순 시장 시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원호라는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 하는 말에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고 또 무슨 뭐 집이 좁아 죽겠는데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와? 그럼 물을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수도꼭지에 페인트를 칠해줄게. 아름다운 꽃그림을 그려줄게. 도시재생 사업이 이런 거거든요. 도시재생 사업, 성동구 도시재생 사업 망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재생할 게 아니라 싹 다 밀고 재건축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뉴타운을 해야 되는데 도시 재생을 한다 그래서 무슨 페인트 칠하고 뭐 무슨 뭐 꼭 그 길 좁아 죽겠는데 거기에 화분 놓고 사람 더 못 떠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시켰다 생각되고요. 죽은 사람한테 뭐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남에 좀 음마 아파트 얼마 전에 뭐 아픈 사고가 있었지만 강남이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오래됐으니까. 네네, 그렇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그 옆에
하나는 문화재 같이 그냥 냅둬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뉴타운이 원래 680개였는데 박원순이 그중에 390개를 없앴거든요. 그거 안 없앴으면 지금 부동산 이렇게 난리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네. 정원호는 왜 인기가 많냐? 정원호는 뭔가 개발을 하고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렇게 개발하고 발전해서 있는 돈을 가지고 펑펑 썼는데 그나마 잘한 정원호가 이제 인기가 많았던 거는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뭐 아이 도우미도 오고 집을 청소해주는 사람도 온대요. 집을 청소해주고 쓰레기를 벌어주는 사람도 따로 온대요. 근데 그분들은 구청에서 만든 일자리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정원호 칭찬을 엄청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쓰레기를 버릴 거고 내가 청소를 할 거예요. 이 서비스를 사용 안 하잖아요. 전화가 엄청 온대요. 서비스 이용하라고. 서비스 이용하라고. 그 서비스를 4번 뭐 5번 이용할 수 있는데 한 번 이용하고 그다음부터 이용 안 하면 전화가 엄청 온대요. 그래서 부르면 그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정원호 구청장이 일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가서 상당수는 오세훈 시장이 한 건데 그걸 여러분들 있는 돈 가지고 쓰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있는 돈 펑펑 쓰는 건 잘해요. 여기저기 지원해줘. 야 뭐 지역 화폐 줘. 민생지원금 뿌려줘. 없어? 그럼 화폐 찍어내서 뿌려줘. 이거 누가 못합니까? 없는 걸 개발하는 걸 잘하는 게 일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저는 정원호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국민의힘하고 대척점 지도부하고 대척점에 굳이 안 서도 정원호라는 후보자랑 구청장이랑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시면 된다고요. 네, 오세훈 시장님. 그러니까 맨날 지도부하고 지도부한테 뭐라 하지 그러지 말고 네.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홍보를 하시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일부러 좀 띄워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 보세요. 경선에서 국민의힘이 막 비판을 해요. 정원호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 국민의힘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띄우자 하는 여론이 생기고요. 국민의힘이 정원호 괜찮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수박됩니다. 야 정원호 수박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패널들이 정원호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색깔론 번지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성치훈 부대변인이나 이런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합리적인 목소리 내시는 분들 나왔을 때 제가 성치훈 부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 배지 달면 우리 정말 위협적이다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안 된다고 칭찬하지 말아달라. 자기 칭찬하지 말라고. 세워달라. 안 그래도 수박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줄을 긋냐.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정원호 구청장 잘한다. 수박이 된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의 패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패착이 부동산 문제도 패착이지만 정원호를 너무 빨리 띄웠어요. 그렇죠. 정원호 띄우려면 지금 띄워야죠. 아무도 정원호 관심 없을 때 서울시장 박주민하고 전현희를 일단 키워놓고 무슨 막 탁 키워놓은 다음에 이걸로 되겠냐라고 민주당에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지금쯤 3월 초쯤에 정원호 구청장 일 참 잘하네요. 지금 띄워야죠. 이거 작년에 띄워놓고 형님 이재명 대통령은 정원호 되길 바라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띄워놓고 지금 죽인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깊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니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인근이라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두 곳의 직선거리는 11k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로로는 20km 떨어져 있어서 이걸 인근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해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또 1순위로 나온 강원도 영월에 영월 힐링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수 힐링센터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네, 또 반론보다는 뭐 저희가 실어주는 게 많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제 뭐 현장에 거기다 번지수도 잘못 알았다고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실 좀만 더 고생해서 주말 사이에 현장에 가보셔야죠. 뭐. 이거 현장 한번 진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예약이 가능했다니까요. 내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내일 예약도 가능하니까 내일 가서 카라반 한 1박 2일 이용해 오시는 게 어떨까? 좀 가볼까? 이거 우리가 가야 되나? 엄튜브가 가야 되나? 여수 먼데 기차 타고 가야지. 여기는. 그렇죠. 최은미는 갔겠는데요? 기자 한 명 데리고 가. 아니 은민이는 지금 강원도에 지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김진태 지사가 머리를 깎아가지고 지금 막 열렬히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서 최은민 기자가 또 강원도에 열심히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이 성동구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 여수 힐링센터에 땅값이 5억 원이 좀 넘었다 그러고요. 공사비가 38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43억이네요. 안철수 의원 측 얘기로는. 그거를 이제 고향인 여수에다가 정원호 청장이 했고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화양지구 개발 사업을 여수 화양면하고 일대 섬들 2000년 초부터 네, 맞습니다.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통일교가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그곳에 또 이렇게 짓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통일교하고 행사에서 참사랑밖에 통일은 할 수 없다라는 축사를 했다고 안철수 의원 측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참사랑은 통일교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메시지 같은. 그쵸. 근데 굳이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고 하면 의례적으로 인사말하면 되는데 이건 의례적인 인사말보다는 굉장히 강한 인사말인데요. 그러니까 또 참사랑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저는 개신교인인데 크리스천인데 저 같은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굉장히 이단적인 말이고 참사랑은 사실은 이제 그 교리를 따라가 보면은 그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문선명을 거의 메시아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은. 그러니까 저는 굳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동구에 일반 크리스천이 더 많겠습니까? 통일교인이 더 많겠습니까? 아유, 일반 크리스천이 더 많죠. 일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 그 뭐 가톨릭 신자들도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참사랑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민한 단어예요. 근데 맞아요. 그런 단어를 구청장이 축사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건 그렇죠. 리스크를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질 만큼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뭐가 있는 거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행사였다면 왜 구청장 일정에서는 그게 빠졌느냐. 몰래 그걸 빠뜨려 놓고 지금 몰래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모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물론 종교도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정무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그런 자리에 가서 이런 부적절한 단어를 뱉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해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무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학교회 교회 앨범을 보면 그 정원호 구청장이 안수 집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고 무학교회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구에 있는 교회고. 그 교회를 압니다. 저도.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정원호 구청장 뭐 온라인 뭐 프로필 같은 거를 사람들이 찾아놓은 걸 보면 개신교라 되어 있고요.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되어 있고 무학교회의 안수 집사다. 무학교회 지금 앨범에 정원호 구청장 그 집사 받았던 그 사진이 있어요. 이게 2020 그 연대 이후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 불교를 믿는 정치인도 교회를 가서 할렐루야 인사는 할 수 있죠. 근데 할렐루야를 외치진 않거든요. 또 기독교를 믿는 그 정치인도 불교에 가서 인사는 드리지만 뭐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외치진 않거든요. 통일교회 가서 참사랑을 외쳤다는 거는 또 뭐 서명하고 했다는 거는 약간 그 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니면 본인이 뭐 종교적인 양심을 버렸던가, 혹은 뭐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해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예요? 그때는 보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었다는. 그때는 여기 통일교 행사니까 그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명하려나? 그 자료를 잘 찾으시네. 그럼요. 뭐 이렇게 준비하는 방송인입니다. 그러네요. 이전에 사실 해프닝성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장해찬 예전에 부원장이 정은호란 이름의 양천구청장 비서관이 1995년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을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은호 본인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해명했어요. 정은호 구청장이. 저 맞긴 한데 다만 당시에는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굳이 5.18을 끌어들이긴 했었었죠. 뭐 새천년 NHK 사건도 뭐 우상호 왔던 뭐 그런 사건도 다 5.18 뭐 뒤풀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아마 이재명 불구속 입건 벌금이었구나.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호 구청장을 띄울 때 이 얘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선거에 나온 사람이니까 정가기록 알고 있었을 거고, 이걸 빨리 털고 가라라고 해서 띄웠을 수도 있는데, 띄우고 나서 이제 본인이 농지법으로 다시 또 말아먹은 그런 형국이고,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 문제까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 성동구 선거와 서울시 선거는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성동 구민들한테 이 경찰 폭행범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는 당당하게 사과를 했잖아요. 잘못한 게 맞고 앞으로도 계속 사과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선에서 바라봐주고 통일교와 농지법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수 힐링센터 부지는 통일교 개발지가 아니다. 네.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이 소유했었던 폐교 건물하고 부지다. 네. 명백한 국공유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네. 어떻게 특정 종교하고 유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현희 의원은 영등포구 의원이잖아요. 예. 영등포구 의원이 왜 자꾸 성동구청장 얘기에 껴들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지금, 계세요. 지금 네. 영등포 주민들이 뽑은 사람인데 예. 영등포 주민들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 최현희 의원이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예. 인터넷에 찾아보면 누구나 다 있는 자료예요. 그래요? 언제 있냐면 이 성동 그 여수 힐링센터가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예. 성동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뿌렸거든요. 예. 그 내용을 그냥 최현희 의원이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에는 통일교 관련 내용은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그 여수의 정원호 구청장이 땅을 갖고 있었다 이것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의 해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농지 관련해서는 지금은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라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맹지든 농지든 상관이 없고요. 예. 맹지인데 농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는 맹지가 많아요. 예. 맹지라는 거는 이제 도로가 접하지 않았던 곳인데 예.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다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예.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비포장길을 트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허. 농사를 짓고 있냐 안 짓고 있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맹지라도. 네. 그래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